인간적으로 구독 좀 합시다. 구독.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불만입니다. 불가능한 혁명을 하기에 저는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정의연,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정의연 얘기도 너무 제가 말하면 길 것 같아서 1, 2편으로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에 먼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한테 초기에는 우호적이었던 것 같았어요. 지금은 뭐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틀려졌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뭐 바라보는 시각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윤미향 당선인 문제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껏 정의연이 일본 만행과 위안부 문제를 국제에 알리고 규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실조차 윤미향의 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일본 쪽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껏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하루빨리 이 윤미향 당선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돼요. 당내에서 내보내도 문제가 많죠. 무소속으로 계속 활동을 할 테고 딱히 대안이 없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애시당초 비례대표 뽑을 때 좀 제대로 뽑았으면 이런 일 자체가 없을 텐데 더불어민주당 그 검증 자체를 못한다는 게 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비례대표 차라리 없애버려야 돼. 이거 무슨 조그만 나라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많은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거기다가 보좌관들까지 많이 있어가지고 뭐 직원들까지 하면은 거의 뭐 한 사무실에 8명 9명 같이 쓰는 건데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가 있나?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이제 정의기억연대 의혹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였던 이용수 할머니를 통해서 나왔죠. 5월 7일날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 집회에서 받은 성금이 할머니들한테 쓰이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 윤미향 정의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수요 집회는 참석하지도 않겠다.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5월 11일날 정의연에서 이용수 할머니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영수증을 공개했습니다. 2017년 여성인권상 명목으로 지급한 1억짜리 계좌랑 1992년 생활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영수증을 제시 딱 하더니 정의연에서는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 지원과 그리고 수요 집회 개최나 뭐 피해자 소송 지원, 위안부 문제 인식 제고 등을 위해서 활동에 쓰여졌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되냐? 5월 11일날 김복동 할머니의 이제 장학금 수혜자들이 전원 다 진보시민단체 활동가의 자녀였다는 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옥토버 페스트라는 호프집에서 3,300만원 사용했던 거 알려지면서 부랴부랴 기자회견이 열고 뭐 이러죠. 기자회견 때 이나영 정의연대 이사장이 나와가지고 노세에서 기억을 못한다, 정확한 워딩은 우리도 건강이 안 좋거나 나이가 드는 여러 이유를 통해서 생각이 안 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의연 이사장 이나영 씨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됐어요. 예전에는 뭐 이용수 할머니 기억이 역사다, 일본의 만행을 또렷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한 증거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연이 매일 수요 집회에서 얘기하고 국제사회에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할머니가 기억이 뭐 흐릿흐릿하고 뭐 안 좋아? 이거 무슨 말이나 안 되는 얘기를 해야지. 기억 어쩌니 저쩌니 뭐라고 하고서 뭐 결국은 자기네 사용 내역은 밝히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 일일이 사용 내역 제출하는 NGO가 어디 있냐? 우리는 직원이 모자라서 실수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모든 NGO에 대한 모독입니다. 다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계력 투병 농구선수 박승일 선수 재단에서는 직원이 5명 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자기네가 보낸 문자 500원짜리 보낸 것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고, 자, 뭐 직원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다? 진짜 몹쓸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기부금이 투명성이 없는데 누가 앞으로 기부를 합니까? 다들 좋은 뜻으로 기부하고 있는데 미리 뭐 횡령할 수 있으니 그거 알고 기부해라, 뭐 이런 겁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 유산 남기시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제일 한인 청년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써달라. 근데 왜 쥐들끼리 나눠가져가지고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뭐 유언은 아예 무시해버리는 겁니까 이거? 그리고 정의연의 이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죠. 기억을 못한다니 매우 불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지그들이 마음대로 씁니까? 이제는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 정의연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돈을 안 썼다. 돈 어디에 썼는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정의연의 성과에 대한 폄훼와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과정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사업 방식과 책임이 있는 집행 과정, 그리고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과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까지 위안부 관련해서 일본의 잘못을 지적했던, 그리고 국제화 이슈를 만들고 사죄와 반성을 유도했던 이 정의연의 그 활동 자체는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더 넘어서 화해와 치유의 활동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앞에서 말했던 김복동 할머니도 유산을 일본의 제일 한인 청년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써달라는 거 보면은 당장 요 앞이 아니라 더 큰 미래를 내다보는 할머니의 화합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할머니들의 바램과 마음에도 불구하고 윤미향 씨는 저희 뉴스공장의 전화 인터뷰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할머니
할머니와 활동가를 분열시키려 한다. 수요 시위할 때 정대협을 공격해왔던 단체다. 6개월간 가족과 지인들의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생각나는 아침이다.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뿐이다. 야, 어떻게 김어준 뉴스공장에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러니까 비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비판을. 죄송하다, 우리가 실수했던 거 인정한다, 여기부터 가야죠. 약간의 실수? 아니, 불투명한 돈을 사용했으면 죄송하다 하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철저히 알아보고 언제까지 발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한 조국 얘기를 들먹이면서 똥소리 하고 있습니까? 뭐 이것도 조국이랑 뭐 자기랑 같은 거로 또 생각을 합니까? 조국 뭐 억울한 누명을 썼다, 윤미향도 억울한 누명을 썼다. 야, 무슨 똥강아지 같은 얘기하고 있어. 밝혀줘야 되는 합리적인 의혹을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고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건지. 윤미향 씨가 저 인터뷰에서 말한 저기 나온 단체는 좀 거시기한 단체를 맞긴 맞아요. 어떤 단체냐면 주옥순이라고 엄마 부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친일파야. 그래서 일본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일본이 짱이다, 한국은 항상 반성해야 된다, 뭐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냥 뭐 정신없는 존재들이죠. 약간 띨띨이 방구 같은 이런 아줌마예요. 아니, 그걸 똑바로 밝혀야지. 출처를 밝히고 어디다 자기네가 썼는지 회계장부를 딱 들여대야 똑같은 사람으로 안 가지. 그래야지 띨띨이 방구처럼 얘기하는 사람처럼 안 되지. 지금은 똑같아. 둘이 근거 없는 얘기로 둘이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그 현대중공업에서 10억 기부해갖고 안성쉼터 매입했을 때 그 주변 시세가 1억에서 4억이었어요. 근데 뭐 7억 5천 주고 매입했죠. 더불어민주당 선자 소개로 건물주 만나가지고 매입했고 절반 손해보고 팔았죠. 윤미향 부친을 거기에 관리인으로 놓고 6년간 7,50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거를 정의연에서 해명한다는 게 수한 조건의 건축물 매매 시세가 7억에서 9억이었다. 이규민 당선인한테 소개받은 것은 사실이나 부적절한 개입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의 가치와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팔려고 내놨는데 잘 팔리지 않아 반값에 팔았다. 이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지. 아니, 몇 년 되지도 않는 사이에 뭘 그렇게 떨어졌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배시당초 그 가격이 너무 비싸게 산 거니까 팔 때도 제가 가지고 못 팔아요. 핑계댄다는 게 뭐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 가치와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 웃기고 자빠졌어. 관리인이 부친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려 입지 못했다. 야, 사려 입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해야지, 이 양반. 그게 횡령이요, 임마. 그게 자기네 가족 갖다 붙이고 이런 게 횡령이라고. 이제